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활용 파트, 그 중에서도 마지막을 장식할 녀석들은 거리 속력 시간입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 다들 했습니다. 1학년 때도 했었고 우리가 이제 2학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정식에서의 연립 방정식에서의 활용에도 거리 속력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이제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같다라는 등식이 아닌 부등식으로만 여러분들이 문제의 뜻에 맞게 부등호의 방향들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참 속 시원하다, 거속시 요 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뭔가 색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등식의 마지막 파트죠. 가려졌네. 짜잔. 자, 연립부등식에서의 우리가 활용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서 문제 유형들 탄탄하게 다졌고요. 그 다음 시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요게 끝난 다음엔 바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문제풀이가 다시 개념에 대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부등식의 활용 파트이기 때문에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풀었을 때도 느꼈겠지만 예식을 계산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 다 소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미리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뒷부분의 개념 적용 단계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식을 만들어내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께 도움 줄 수 있는 건 그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답 찾는 과정에서 답을 또 구하는 그 연결고리들을 선생님이랑 하나씩 만들어 볼 거고요. 중간중간 계산하는 부분은 수업 끝나시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정말 맞게 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단계를 좀 거쳐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야지만 수업 시간 내에 여러분께 많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파트 거리 속력 시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과 도형에 관한 여러 가지 1차 부등식 및 연립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자, 탄탄아, 지금 도서관인데 이리로 올래? 전화했나 봐, 다짐이가. 그럴까? 나도 빌릴 책이 있어. 우리 집에서 도서관까지 7km니까 자전거 타고 갈게. 그래, 얼른 와. 라고 했습니다. 탄탄아, 좀 오래 걸렸네. 무슨 일 있었니? 응, 자전거 타고 시속 9km로 오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3km로 자전거를 끌고 왔어. 라고 했네요. 그나마 1시간은 넘지 않아 다행이야.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럼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들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게 뭐였지?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탄탄이네 집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이 탄탄이네 집에서 몇 킬로미터인지, 즉 이걸 X라고 놓으면 되고 얘 X 이상,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고 부등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부등식은 어떻게 만들어낼지 해결 전략,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적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가시죠? 여기가 탄탄이네 집이야. 그 다음 여기가 도서관이야. 자,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갔긴 했지만 속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있었어? 처음에 막 빠르게 가다가 고장나서 느리게 갔죠. 이 지점이 몇 킬로미터인지 몰라. 그래서 요걸 이제 X로 놓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탄탄이네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라는 것은 7km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시속 3km의 속력으로 느리게 간 이 거리는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전체 7이라는 거리에서 X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거리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뭘 얘기해 줬습니까? 속력을 얘기해 줬어요. 그죠? 그래서 X만큼 간 속력은 시속 9km. 자, 그 다음에 7-X라는 요 구간은 시속 3km.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만들어 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 1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1시간보다 크면 안 되는 시간은
즉 우리 자전거로 빠르게 간 시간과 그 다음에 고장나서 느리게 간 시간, 얘네들을 결국 더해도 1을 즉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즉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였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였습니다. 그대로 연결되시죠? 그림 봤더니. 아, 그랬을 때 1, 단위가 지금 시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1을 쓰시면 되고요. 1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방정식이랑 차이점은 6이지 1이랑 같아진다 이게 아니라 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겠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토는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1차 부등식과 연립부등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까지 배웠기 때문에 방정식에서의 활용과 부등식, 연립부등식이나 1차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비교하시려면 부등호를 넣어야 되는지 등호를 넣어야 되는지 그 차이점 만들어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 여러분들이 간단히 만들어서 풉니다. 푸는 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자, 얘를 정수꼴로 만들어낸 다음에 괄호 푸시고 풀면요. x의 범위가 6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대. 근데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죠. 따라서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얼마만큼? 아, 6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답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특히나 또 부등식 파트에서는 다시 한번 좀 쳐다보셔야 돼요. x는 뭐다 라는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신 다음에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식창고에 저장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모르는 친구 없죠? 거참 속 시원하네. 거리라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죠? 반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위가 다른 속력은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속력 자체가 얘들아 스피드, 영어로 스피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빠르기는 시간, 단위 시간당의 이동한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단위를 갖게 해서 비교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 됐니? 시속 120km로 달리는 A 자동차와 분속 2100m로 달리는 B 자동차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속력을 비교하려고 해. 그러면 얘는 시간이 단위고 얘는 분이 단위인데 둘을 같이 놓고 120이랑 누구 2100을 비교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얘는 또 킬로미터고 얘는 미터잖아. 그러니까 속력의 단위를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자, 1시간은 60분이고 1km는 1000m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A의 자동차의 속력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60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60분에 자, 120 곱하기 얘는 단위를 미터로 바꿔준다 라고 했을 때는 100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냐? 자, 되셨니? 그러면 얘가 1분당 2000m를 가는구나. 분속 2000m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되니 얘들아? 그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2100이랑 2000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2100이 더 크죠? 오케이. 자, 그럼 B 자동차가 A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그 빠르기를 비교하는 거야. 같은 시간대에 많이 간 차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B 자동차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속력의 단위를 맞춰주고 만들어냈다. 비교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됐지?